좋아요. 블랙베리 클래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이거를 한 일주일 정도 써봤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써본 소감을 말씀드리자면은, 크기는 상당히 작은 편이에요. 크기가 작은 편인데 아이폰 11에 비해서 한 이 정도 짧은, 폭은 거의 비슷하고 조금 짧은 휴대폰이 상당히 아담한 편이에요. 저한테는 아이폰 11도 되게 작은 편이었는데 클래식은 정말 아담하게 짝이 없는 휴대폰인데, 그에 비해서 밀도가 높아요. 173g으로 밀도가 높은 편이어서 되게 단단하다는 느낌을 잘 받았고, 뒤쪽 플라스틱임에도 되게 저렴하지 않은 듯한 느낌을 줘서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썼는데, 일단 외부는 그렇게 썼는데 키보드도 되게 만족스럽게 썼어요. 이렇게 눌러서 쓰는 게 상당히 만족스러웠는데, 이제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거의 기대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별로였어요. 뭐 2014년에 나온 휴대폰한테 뭘 바라나 싶겠지만, 이 카메라 요즘 시대에는 전혀 걸맞지 않고요. 당연하죠. 스피커도 좋다는 평가를 제가 몇 번 봤는데, 뭐 2014년 거를 2020년에 와서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좀 별로고, 좀 고음만 좀 잘 나오는 느낌이고, 고음이 너무 많은 느낌이고, 배터리도 뭐 그냥 평균 정도, 그냥 엄청 길진 않은 정도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소프트웨어는 제가 이따 얘기를 할 거고, 성능이 2014년 휴대폰임에도 용서할 수 없는 정도의 속도라는 거, 브라우저를 켜서 뭐 네이버 화면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간, 충분한 인내심을 요구하는 그런 폰이에요. 2020년에는 그런 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이런 휴대폰을 쓰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커뮤니티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이런 것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블랙베리가 버림받은 지도 꽤 됐고, 안드로이드 블랙베리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버림을 받은 상태였는데, 이거를 아직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만큼 이 폼팩터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건데, 애정이 있으신 분들이 많다는 건데, 이 시점에서 사실상 버림받은 BBOS가 들어가 있는 블랙베리를 대부분 스마트폰이랑 같이 쓰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스마트폰이 거의 필수다시피 하니까. 근데 저는 반대로 스마트폰에서 이걸로 완전히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유일한 퍼스트폰이에요. 퍼스트폰이고 다른 폰 들고 다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거를 어떻게 스마트폰처럼 쓸 거냐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게 스마트폰이 아니게 됨으로써 스마트폰 기능들을 어떻게 피난시킬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제가 여기서 사용하는 앱들은 상당히 기본적이에요. 여기 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뭐 이런 거 지문식 아닙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앱들이 전부예요. 여기 이것들도 전부 다 기본 앱들이고, 심지어 제가 실수로 계산기를 지워버려 가지고 되게 간단한 화면이 되어버렸는데, 일단 여기서 제가 사용하는 앱들도 별로 없어요. 뭐 설정은 쓴다기보다 그냥 없으면 안 되는 거고, 파일 관리자 없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제가 쓰는 거는 전화, 주소록, 문자 메시지, 일단 전화기니까 이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시계 가끔 쓰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는 거의 안 쓰고, 의외로 음악, 브라우저 정도, 그리고 리멤버, 이 메모 앱이거든요. 이거 정도 쓰는 거. 그러니까 사실상 필수 앱을 빼면은 시계, 음악, 브라우저, 리멤버, 그리고 이 QR 체크는 어차피 브라우저니까 이 4개밖에 없어요. 앱이 제가 쓰는 거는. 이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탈출시켰냐는 건데, 뭐 일단은 그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4가지 기능만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 4가지 기능을 여기서 다 쓰지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브라우저를 예로 들면은, 이 브라우저가 네이티브 앱들은 대부분 부드럽게 돌아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튜브 앱을 켜면은, 유튜브 웹 페이지를 켜면은 이렇게 뜬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키는데만 거의 한 5초, 6초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사실상 뭘 보는 게 적합하지 않아요. 심지어 네이버에서는 조금만 단계가 내려가면은 거의 켤 수가 없을 정도의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무한 리로딩 되는 버그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브라우저 기능을 다 쓸 수도 없어요. 일단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어차피 저는 PC를 더 많이 쓰고 PC에서 이제 웹 브라우징 더 많이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이 아닌 폰을 썼을 때 꼽히는 애로사항을 몇 가지 꼽아보자면, 일단 첫 번째는 가장 큰 건 카카오 관련 서비스죠. 그 중에서 카카오톡이 가장 큰데, 카카오톡이 얘가 이제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요. 예전에는 깔아져 있으면은 지원을 했는데,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블랙베리 패스포트 실버 에디션을 사서 카카오톡 깔아서 쓰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예 안 되죠. 여기 안 깔아놨기도 했고, 새로 깔아도 버전이 안 맞는다고 오류가 뜹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 대부분 분들은 그냥 포기하고 세컨드 폰을 들고 다니시죠. 근데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절충안으로 갖고 온 거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하나 썼어요. 스마트폰을 하나 쓰는데 거기에 카카오톡을 깔아놓고 이렇게 워치를 쓰는 거예요. 워치 알림이 오는 거를 보고 나한테 무슨 카톡이 왔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 갤럭시 워치에서는 이게 반쪽짜리 해결책이에요. 왜냐면 카카오톡 전용 앱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답장을 하면 알림이 없어져서 내가 뭘 봤었는지를 남겨놓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아이폰을 쓰시고 애플워치를 쓰신다면은 물론 아이폰도 사고 애플워치도 사면 거의 100만원 돈이기 때문에 가장 싼 구성을 해도 그 정도일 거기 때문에 신품 기준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돈이 엄청나게 나가지만 일단 그 구성이 돼 있다면은 훨씬 더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전용 앱이 있고 톡방별로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본 것 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을 안 쓰고 갤럭시를 쓰기 때문에 갤럭시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어쨌든 저는 그런 방식으로 이 안 스마트폰을 들고 다닐 때 카카오톡 문제를 그렇게 해결했다. 나머지 카카오 서비스는 어떻게 했어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포기했어요. 제가 쓰는 카카오 서비스라고 해봐야 카카오 맵 그리고 카카오 페이, 카카오 뱅크인데 카카오 맵은 포기했어요. 카카오 맵 뭐 안 쓰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카카오 페이랑 뱅크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버렸습니다. 카카오 뱅크랑 카카오 페이를 그냥 버렸습니다. 물론 엄청 편하긴 한데 제가 이 휴대폰만 들고 다니는 상황에서는 그게 전혀 편하지 않아요. 이것만 들고 다니면은 카카오뱅크를 쓰려고 하면은 집에 있는 스마트폰을 계속 꺼내서 한 다음에 일을 해야 된다면 그게 훨씬 귀찮아요. 그래서 일단은 카카오 서비스는 그런 식으로 해결했다. 카카오톡은 어떻게든 구제를 했고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카카오 서비스는 버렸다 그냥. 탈카카오였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뱅킹 앱인데 뱅킹 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엄청난 수의 계좌를 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빼고 하나밖에 주력을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불편하지 않은데 그거는 일단 많은 분들이 그것도 여기서는 불편하다고 느끼시니까 여기서 뱅킹 앱을 돌리는 게 고역입니다. 이제 9버전 찾아가지고 APK 깔고 근데 보안 모듈이 필요해서 보안 모듈도 9버전 깔아주고 착사해서 깔고 그거 되게 피곤하던데 대단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로 뱅킹 앱이 엄청나게 필요하진 않거든요. 저는 계좌 이체를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자주 보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서 일단 그거를 폰뱅킹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옮겼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발생한 문제는 제가 주력으로 카카오뱅크를 쓰는데 거기서는 이제 앱을 켜면 바로 내 돈이 얼마 나갔는지 얼마 남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게 안 되니까 저는 그냥 입출금 내역을 문자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가입을 했어요. 이게 제 그거의 경우는 한 건당 20원 아니면 한 달에 900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저는 한 건당 20원짜리를 했어요. 뭐 어차피 돈이 자주 왔다 갔다 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결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내가 돈을 쓸 때 얼마나 남았는지까지 잔액에 띄워주기 때문에 저는 그거가 되게 편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대체를 했어요. 뱅킹 서비스는 그냥 카카오뱅크를 버리고 그 제가 나머지 쓰던 주력 계좌에 문자 서비스를 가입을 했다. 조금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셨지만 저는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다른 서비스들인데 사실 제가 쓰는 서비스들이 휴대폰에서 쓰는 서비스 엄청나게 많잖아요. 사실 게임이 제일 큰 문제인데 게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집에 스마트폰을 놓고 게임을 해요. 근데 집에 나와서는 스마트폰을 안 들고 나오니까 사실상 게임을 못하죠. 여기서는 게임하는 거 고역입니다. 뭐 패스포트 정도로 구매하신다면은 말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게임 돌리지 마세요. 제발. 성격 안 좋아지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도 제가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런 거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한다? 사실상 페이스북은 계정이 없고 인스타도 계정이 없고 그다음에 트위터만 계정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만 하는 계정이어가지고 다른 것들 보는 계정이기 때문에 그냥 트위터질 안 한다고 트위터 구경 안 한다 생각하고 그냥 다 PC로 웹앱으로 옮겨버렸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사실 나머지 앱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앱들은 9버전 찾아서 깔면 들어가는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쓰고자 하신다면은 여기서 깔아서 쓸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그런 앱들 많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다 컴퓨터로 밀어버리고 이것만 들고 다녀요. 전화 문자 정말 기본적인 음악 기능만 되는 걸 샀어요. 물론 이런 기능을 한다면 뭐 굳이 이렇게 어정쩡한 폰을 사냐 그냥 피처폰을 사지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블랙베리를 사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잖아요. 이 키보드의 느낌 저는 이게 상당히 좋았고 이거 때문에 블랙베리 폰을 정말 거의 한 4-5개 썼고 지금 써도 정말 만족스럽고
이상하게도 제 손에서 오타 많이 나는 아이폰과 갤럭시 그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대안책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거를 쓰는 거는 그냥 감성적인 영역이고 이성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하튼 블랙베리 클래식 사용 후기 일주일 사용 후기였고, 간단하게 후기 1분 정도에 이제 나머지 제가 안 스마트폰을 쓰면서 스마트폰 기능들을 다 어떻게 해버렸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크게 영향가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어요. 그냥 거의 90%는 포기하고 나머지만 카카오톡 정도만 거의 살려놓은 느낌이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경험을 공유해서 뭐 이런 것들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요? 언젠가 한 번은 그냥 이렇게 탈 스마트폰을 오래 한 경험을 또 얘기해 보면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상당히 생소한 경험이에요. 되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많이 쓰다가. 여하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